안녕하세요. 희생파산TV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지우입니다. 법무사님, 네. 우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네. 보전 권고라는 게 나오는 걸 이제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정확하게 이 보전 권고가 뭔지 조금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전 권고는 우리가 법원에 처음에 이제 서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청인이 서류 준비하고 대리인이 그 서류들을 모아서 신청서가 있고 뭐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비롯해서 변제 개요관까지 쭉 서류를 법원에 내가 이렇게 앞으로 돈을 갚아 나가겠습니다 하고 계획서를 짜서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법원에서는 그 계획서를 검토하시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추가로 계속 조사를 하시는 거죠. 그 조사하고 싶은 내용들을 서면으로 자료를 더 제출해 달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명해 달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전 권고라고 해요. 회생위원께서 내시는 것을 보전 권고라고 하고 네. 판사님이 직접 내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걸 보전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제목을 이렇게 네. 좀 달아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개인회생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네. 보전 권고 3가지. 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네. 부분만은 보전 권고를 안 받기 위해서 네네네.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 3가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첫 번째 말씀드리면 최근 채무가 항상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최근에 신청 직전에 대출을 갑자기 많이 받았으면 도대체 그 대출을 왜 필요해서 받은 건지, 구체적으로 어디다 쓴 건지 이거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법원에서 이렇게 네. 최근 1년치의 사용 내역, 뭐 대출 내역을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소명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렵죠. 우리가 뭐 통장이나 뭐 이제 카드 내역이 남기는 하지만 네네네. 좀 뭐 이렇게 뭐 10,000원짜리 밥 먹거나 네네. 뭐 저희가 소액을 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건 다 어떻게 소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일일이 다 소명하라고 하면 정말 네. 한도 끝도 없겠죠.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법원에서 그래서 일정 금액을 정해주세요.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50만 원. 카드 사용한 금액이 한 번 사용 금액이 50만 원을 넘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소명해달라. 그렇게 보통 보전 권고를 많이 내시거든요. 금액은 뭐 회생위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정말 깐깐한 분은 20만 원 이런 보전 권고도 나온 적이 있고요. 좀 넉넉하신 회생위원은 100만 원 이상만 소명해라 이런 보전 권고도 있어요. 가장 많은 게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의뢰인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 한번 검토해 보세요.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법무사님 저는 근데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주로 도박을 하신 분들, 그런 경우에 되게 많죠. 근데 내가 그런 거 없이 뭐 사용자가 크게 문제가 없는 분들은 사실 정리할 양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소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법원에서는 이렇게 최근에 받은 대출금, 뭐 카드 사용했으면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하시고, 소명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 그 금액들을 모아서 재산으로 잡으라고 하세요. 그 이상 갚으라는 얘기죠. 청산가치에 반영하시오. 이렇게 보전 권고를 내시죠.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저희가 물건을 사거나 뭐 이제 어딘가에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네. 저희 뭐 가족, 뭐 예를 들어 뭐 배우자에게 돈을 이체한 경우 이런 거는 지출로 증빙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생활하다 보면 그래서 생활비를 같이 쓰는 예, 경우가 그런 많아요. 경우도 많고 두 분이 같이 좀 이렇게 채무가 좀 생겨서 두 분이 서로 돌려막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대출 받은 돈을 배우자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죠. 배우자 통장까지 내라고 하세요, 법원에서는. 그럼 이체된 그 돈을 배우자는 정상적으로 생활비로 잘 쓴 건지 또 보자. 그런 경우들도 생겨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편파변제, 뭐 개인 파산뿐만 아니라 개인 회생에서도 문제가 크죠. 내가 대출받은 돈으로 전에 급할 때 빌렸었던 주변 지인들 돈을 먼저 이렇게 막 갚아주시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보전 권고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뭔가요? 네네. 최근에 재산 처분을 하신 분들은 꼭 나오는 보전 권고예요. 재산이라고 하면 뭐 부동산, 근데 부동산이 있어서 처분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고 자동차 이걸 처분하신 경우들 많죠. 그리고 보증금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는 뭐 전세 보증금 2억 원짜리 집에 살다가 올해 이사하시면서 1억 원을 줄여서 1억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도 재산 처분으로 봐요. 그래서 그 남은 보증금 1억 원 그거 어떻게 썼느냐 이거 다 따지시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금융 자료로 소명을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해당 시기에 통장 내역 다 제출하고 표를 또 정리를 다 해줘야 됩니다. 내가 1억을 남았으면 그 돈 중에 얼마가 뭐 대출금 상환하는 데 쓰였고 얼마가 카드값 갚는 데 쓰였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정리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뭐 개인들 통장으로 막 이체해서 빚을 갚았다던가
아니면 그 돈으로 도박을 하셨다던가 아니면 사행성 행위를 하셨다던가 이러면 역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신청 전에 뭐 피치 못하게 재산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신다고 하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우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재산 처분을 하시는 게 개인회생을 하실 때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개인 간에 네. 개인 채무를 갚았는데 문제가 된다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재산 처분할 때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처분하시게 되면 빚을 갚는 용도로도 많이 쓰시거든요. 이 개인회생에서 편파변제는 약간 법원마다 회생에 따라 편차가 있긴 해요. 파산하고 동일하게 다 문제를 삼으시는 경우도 있고 이게 내가 빌렸던 금융자료를 제출해서 소명을 잘하면 인정을 그냥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뭘까요? 네. 세 번째는 그 개인 파산으로 이제 하고 싶으셔서 전화가 오셨는데 파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파산은 안 되니까 개인회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 개인회생 할 때 직장이 없다가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누구나 다 나오는 보전 권고가 있죠. 취업을 처음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분이 서류상 그냥 직장을 만든 거라니까 이런 의심을 하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그 직장에 실제로 다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어 하세요. 두세 달 이상은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추가로 자료를 계속 내라고 하죠. 급여, 입금 통장 내역도 제출하고 급여 명세서도 내고 뭐 4대 보험에 가입되는지 그런 관련 자료들도 내라고 하고 그런 보전 공고를 많이 하세요. 그럼 법무사님, 이렇게 최근에 취업한 것 때문에 보전 네. 공고가 나오게 되면 어떤 부분을 좀 까다롭게 이렇게 보전 공고를 내는 거예요? 뭐 실제로 근무를 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 그리고 실제로 근무하는지 근무하면 그 소득이 맞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럴 때 보전 공고 꼭 나오는 게 핸드폰 통화 내역 조회해서 내달라. 이 보전 공고 꼭 나옵니다. 내가 전화를 받았던 그리고 전화를 걸었던 위치가 다 나옵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동선이 이동이 되는지 그래서 그 직장에는 다니시긴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서류를 만들 생각 이런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오늘은 그 개인회생 신청하시면 보전 공고 누구나 다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항상 나오고 또 나오면 엄청 까다롭게 법원에서 검토하시는 부분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사전에 알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그 개인회생 신청하는 기간 동안 조금 더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